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사 1급을 담당하는 고병갑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지역사회복지론 마무리 단계에 와서 아주 중요한 마무리 단계지만 아주 출제 영역이 튼실하게 언제나 예상하고 있는 그 영역에 왔습니다. 지역사회복지교육 6장입니다. 지역사회복지교육을 이제는 2015년도 사회보장급여에 관한 법률이 만들어지면서 지역사회복지교육이 지역사회보장교육으로 이렇게 사회복지가 사회보장이라는 개념으로 자꾸 전환되어 가는 이런 흐름사에서 지역사회보장교육이라고, 그래서 문제가 나올 적에 지역사회복지교육이라고 하든 지역사회보장교육이라고 하든 같은 문제라고 보고 문제를 풀어가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역사회복지교육 전 지역사회보장교육 또는 복지사무 전담기구 또는 사회보장사무 전담기구 이런 말들을 혼용하고 있는 이런 과정이기 때문에 굳이 따로따로 별건으로 암기할 것은 아니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가 지역사회복지교육이 나와 있는데 지역사회복지교육이란 뭐냐면, 자, 또박또박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지역사회복지교육은 지역사회복지 후 추진사항을 종합한 지역사회복지에 관한 종합교육을 말합니다. 문장을 만들기 위해서 지역사회복지 후 추진사항을 종합한 교육이다 해서 지역사회복지에 관한 종합교육이다. 이 교육은 지역사회가 추구해야 할 사업 내용을 명확히 하고 사회복지 후 목표와 방향을 설정함으로써 지역의 사회복지 발전을 가능케 하는 원동력으로 작용하게 된다. 뒤에는 어쨌든 사족이니까 여러분들 읽어서 설사 읽지 않는다 해도 여러분들이 이걸 가지고 곡해할 일은 없습니다. 다음에 두 번째, 지역사회복지교육이란 지역사회복지에 관한 전문적, 기술적 판단을 기초로 하여 특정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서로 관련되는 수단을 종합 조정함으로써 목표 달성, 지역사회복지라고 하는 목표 달성을 위해 서로 관련되는 수단을 종합하고 조정함으로써 장래 일정 시점에 일정 질서를 형성하기 위한 활동 기준으로 설정된 것을 지역사회복지교육이라고 한다. 너무 현학적으로 길게 쓰다 보니까 논지가 흐려져 버렸지요. 어쨌든 지역사회복지라고 하는 것은 미래 시점이라고 할 수 있는 미래에 달성해야 하고자 하는 지역사회복지의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다양한 수단들을 종합, 조정하기 위한 그리고 어떤 기준으로 삼기 위한 이런 틀을 지역사회복지교육이라고 한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그 밑에 보시면 지역사회복지교육의 성격이 나와 있는데 지역사회복지교육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종합적인 행정교육의 성격을 갖는다. 행정교육의 성격을 갖는다. 또 지역복지의 문제에 대한 주민과 관계자들의 학습과 활동을 조직화하는 기본 기준이 된다. 그래서 주민과 관계자의 학습과 활동을 조직화하는 기준이 되는 것을 지역사회복지교육이라고 합니다. 또 주민의 복지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자원 조달의 수단과 서비스 체계의 확보 기준이 된다 라고 설명하는 것이 바로 이 지역사회 복지교육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도 우리가 한번 적어보시고 지역사회 복지교육은 먼저 개요를 보면 지역사회 복지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지역사회 복지, 말하자면 지역복지 실천 추진을 위한 지역사회 복지, 지역복지 추진을 위한 지역복지 사업 추진을 위한 돼 있었군요. 종합교육이다. 종합교육입니다. 지역사회복지라고 하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또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양한 수단을 종합 조정함으로써 미래 시점에 달성하고자 하는 미래 시점의 목표를 달성하고자 하는 하나의 활동 기준. 그래서 지역복지, 지역사회복지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지역복지 달성을 위한 또는 지역사회복지라고 하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지역복지 달성을 위한 활동 기준으로서 의미를 갖는 것도 또한 지역사회복지교육이 되겠습니다. 또 지역사회복지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종합적인 지역사회복지를 위한, 쓰지 않겠습니다. 지역사회복지를 위한 행정교육입니다. 지역사회복지를 위한 행정교육이다.
또 지역사회복지라고 하는 것은 지역복지에 관한 주민교육의 기준 또는 지역복지에 관한 주민학습이나 활동을 위한 조직화 기준. 그래서 주민학습이나 주민 조직화의 기준의 역할을 하는 것이 지역사회 복지 계획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역사회 복지라고 하는 목표 달성을 위하여 주민들을 학습시키고 또 주민들을 조직화하기 위한 기준으로서 역할을 하는 것이 지역사회 복지 계획이 되겠습니다. 또 그러면 지역사회 복지라고 하는 것은 거기 특성격에 나와 있는 것처럼 자원 조달, 지역사회 복지에 관한 자원 확보를 위한 지역사회 복지라고 하는 목적 달성을 위하여 자원을 확보하되 그 자원 확보를 위한 하나의 기준으로서 역할을 하는 것이 지역사회 복지 계획이 되겠습니다. 어쨌든 말을 길게 번잡스럽게 시험용이다 보니까 이렇게 번잡스럽게 길게 썼습니다만은 지역사회 복지라고 하는 것은 지역사회 복지를 위한 종합계획이고 행정계획이고 지역사회 복지라고 하는 목적 달성을 위한 주민학습과 주민조직화의 기준이 되고 또 지역사회 복지를 위한 다양한 지역사회 복지를 위해서 필요한 자원 동원의 기준으로서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지역사회 복지 계획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지역사회 복지 계획은 이념도 있고 또 추진 목표도 있고 또 실제 목적도 있고 또 그러면 수립의 목적도 있고 다양한 것이 우리가 출제되어 왔었는데 하나하나 손맛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지역사회 복지 계획의 그 이념을 보면 지역사회 복지 계획의 이념. 자, 지역사회 복지 계획은 어떠한 이념을 가지고 있는가라고 할 때 지역사회 복지 계획 이념은 거기 인권 존중. 뭐 당연히 인권 존중.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한 인권 존중. 뭐 기본 인권 존중. 다음에 보면은 삶의 질 향상. 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 또 세 번째 보시면 지역의 특성 중시. 지역성 중시. 지역의 특성. 지역마다 지역의 특성 중시. 그러면서 서로 다른 삶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더불어 가게 하는 바로 사회적 연대. 사회연대 촉진. 두 번째 나와 있지요. 사회연대 촉진. 또 그러면 지역사회 복지의 이념으로서는 민간협동이나 주민참여. 사실은 추진이 본다면 인권 존중, 지역 주민들의 인권 존중, 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 또 지역 주민들의 참여 유도, 또 그런가 하면 지역 주민들의 참여 유도와 그리고 지역의 특성 중시, 또 사회연대 촉진, 또 그런가 하면은 민간 협력 강화. 자, 이런 등을 바로 지역사회 복지의 이념으로 설정을 하고 있고 문제가 출제될 적에는 설사 이념이란 말을 쓰지 않았다 하더라도 여러분들은 그냥 지역사회 복지계획의 특성으로 같이 설명해도 아무런 하자가 없습니다. 지역 주민의 인권 존중을 위하여 지역사회 복지계획은 사전에 필요하다. 지역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촉진한다. 지역 주민의 참여를 유도한다. 또 그러면 지역적 특성을 활성화시킨다. 더 그런가 하면 밑에 있는 것처럼 민간 협력을 강화한다. 그리고 사회연대를 촉진한다 등 이런 등을 이념이자 특성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그 옆에 보시면 지역사회 복지계획의 추진 목표가 나와 있는데 지역사회 복지계획을 추진할 적에는 어떤 목표를 가지고 지역사회 복지계획을 추진할 것인가. 거기 보면 지역복지 추진체계의 확립, 지역의 조직화 및 참여, 보건, 의료, 복지의 연계, 재가복지와 시설복지의 통합, 생활환경 정비. 자, 여기는 출제비율이 좀 낮지만 그래도 거기에 보시면 뭐가 나와 있습니까? 재가복지와 시설복지의 통합도 나와 있고 환경, 생활환경의 정비도 나와 있습니다. 생활환경의 정비. 그래서 지역사회복지계획 추진 목표는 여러분들이 보시고 우리가 중요한 것은 바로 지역사회복지계획의 원칙이 되겠어요. 이 이념하에서 원칙이 나오게 되겠는데
원칙. 지역사회복지계의 원칙을 보면 첫 번째, 아까 지역의 특성을 중시한다. 그 때문에 지역마다 각기 다른 욕구를 사정해야 되고 지역마다 각기 다른 환경이나 특성을 고려해야 되는데 지역의 특성 고려가 나와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지역의 개별화 존중. 첫 번째, 지역사회복지계획의 원칙으로서는 지역의 개별화 존중을 원칙으로 합니다. 지역마다 각기 다른 욕구, 지역마다 각기 다른 여건이 있음을 고려해서 지역사회복지계획을 수립해야 된다 해서 지역마다 특성, 지역의 특성에서 개별화 존중의 원리. 또 그러면 거기 이용자 주체의 원칙. 말을 좀 어렵게 이용자 주체의 원칙이라면 결국에 지역사회의 주인이 누구다? 바로 수혜자인 지역 주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용자 주체라는 것은 지역 주민 주체의 원칙이 되겠어요. 그러기 위해서는 뭐가 원칙으로 정립되어야 된다? 주민 참여를 당연히 주민 참여의 원칙. 주민 참여의 원칙. 그리고 네 번째는 민간협동. 민간협동을 공사협동이라고 민간협동. 여기는 공사협동이라고 그랬는데 공사협력. 또 그러면 민간협동. 민간협동의 원칙을 이렇게 설정을 했습니다. 또 그런 거 원칙에 보면은 거기 네트워크와 지역사회의 복지라고 하는 것은 무수히 많은 주민들의 무수히 많은 욕구들이 다양하게 혼재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무수히 많은 지역 주민들의 욕구를 반영하고 그들의 요구사항을 반영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복지 관련 기관들이 긴밀한 협력성을 바탕으로 이루어지지 않아, 왜냐하면 협력을 바탕으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안 됩니다. 바로 그것을 네트워크와의 원칙. 그렇기 때문에 보통 우리가 지역복지에서는 민간협동이나 공사협동이란 말은 워낙 보편적으로 써서 그걸 가지고 하자를 잘 사는 건 없지요. 지역마다 각기 다른 특성이나 여건을 고려해보자. 그래서 지역의 개별성의 원칙. 또 당연히 지역의 주인은 지역 주민이라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이용자 주체의 원칙. 그러기 위해서는 주민 참여가 이루어진다. 주민 참여의 원칙. 동시에 주민 참여를 이끌어가면서 공사협동이나 민간협력이 바탕이 되어야 된다. 민간협력의 원칙, 공사협동의 원칙. 그러면서 여기 나오는 지금 긴밀한 협력성을 바탕하기 위한 어떤 네트워크와 조직화도 필요하다라고 해서 원칙을 그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또한 여기는 지역사회복지교육의 수립이라고 설명을 했는데 지역사회복지교육 수립, 참여의 원칙, 참여. 당연히 주민 참여, 이걸 안 배울 건 없지요. 무조건 지역사회복지교육에서는 주민 참여를 기본으로 합니다. 좋습니다. 다음에 지역성의 원칙, 지역개별의 원칙, 지역의 특정 중시. 뭐 이것도 암기할 것 없습니다. 당연히 지역사회복지교육이기 때문에 지역성의 원칙이나 지역의 특성 중시나 지역의 개별의 원칙은 당연히 들어가기 때문에 암기하라고 하지 않겠습니다. 다음에 5번의 실천성의 원칙. 지역사회복지라고 하는 것은 이론성이나 이런 것이 없는 건 아니지만 거의 대부분이 바로 지역복지 실천입니다. 지역복지 실천. 실천성의 원칙. 알면서도 여기는 체크를 하겠습니다. 지역사회복지교육을 수립하는 데 지켜야 할 원칙으로서는 실천성을 우선해야 된다. 그 외에도 지역복지교육을 수립할 적에는 지역 주민이 어느 누가 보고 어느 누가 분석을 해도 그야말로 당연한 또 납득이 갈 만한 이런 방향으로 지역복지교육이 수립되어야 된다. 바로 그것을 과학성의 원칙, 객관성의 원칙이라고 합니다. 자, 거기 체크해 주시고. 과학성의 원칙, 객관성의 원칙. 그리고 지역사회복지교육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꾸준히 후대를 향해서 꾸준히 이루어지기 때문에 지역사회복지교육을 수립할 적에는 연속성이 보장되도록, 거기 보면 연속성 또 일관성의 원칙이 있지 않습니까? 바로 이런 원칙들을 여러분들이 가미해 주시면 됩니다. 무슨 참여니 지역성이니 실천성이 이런 것보다는 여기 수립의 원칙, 여기다 같이 쓸 수 있습니다. 여기에다가 쓴다면 여기에다 수립의 원칙이라고 씁니다만 여기에 보면은 과학성의 원칙, 과학성 또는 객관성의 원칙. 지역사회 주민이라면 어느 누가 봐도 할 만한 사업을 하도록 했네 라고 납득이 가게끔 과학성이나 또는 객관성.
또 그러면 지역사회복지계획은 일관성이나 또는 연속성을 가지고 또는 지속성을 가지고 운영되도록 해야 되고, 지역사회복지계획은 당연히 실천성을 바탕으로 운영돼야 된다라고 이렇게 해서 그냥 지역사회복지계획 수립의 원칙이라고 별도 있지만 여기다 같이 묶었습니다. 그래서 지역의 특성을 한다든지 지역의 개별화라고 하는 것은 이건 누가 틀리지 않습니다. 요 공사협동이라고든 요 민간연맹이든 누가 이걸 뭐라고 하겠어요. 그리고 주민참여, 당연히 주민참여는 기본입니다. 주민참여 기본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뭐 다른 크게 여러 가지가 목차는 별도로 이렇게 하나하나 해서 박스에 집어넣습니다만은 그 뜻은 거의 똑같은 일맥상통한 맛을 가지고 있다 해서 새로운 것만, 여기 뭐 인권 존중이나 삶의 질 이거 틀릴 리 없죠. 사회연대도 틀리지 않습니다. 이용자 주체 오해지, 이용자 그야말로 지역 주민이 주인인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바로 참여를 활성화시켜야 되니까 당연한 것이고, 다음에 네트워크와 과학성 또는 일관성 또는 연속성 이런 단어 정도 여러분들이 체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역사회복지계획에 대한 소위 학적 접근을 해봤습니다. 이번에는 지역사회복지계획 수립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자, 지역사회복지계획의 수립. 지역사회복지계획의 수립을 이렇게 보시면 지역사회복지계획의 수립의 원칙 그냥 쓰겠습니다. 지역사회복지계획 수립의 원칙은 당연히 지역성의 원칙, 또 주민 참여의 원칙, 또 실천성의 원칙, 또 그런가 하면 일회성이 아니라 꾸준히 연속성을 가지고 이 그런 연속성의 원칙, 연속성 또는 연속성과 일관성의 원칙, 일관성의 원칙. 또 그러면 지역사회복지계획이라는 것은 이렇게 과학성과 과학성의 원칙 또는 객관성의 원칙. 자, 이런 것을 가지고 과학성이나 객관성을 가지고 계속성, 연속성, 지속성을 가지고 지역사회복지계획은 수립되어야 한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지역사회복지계획의 수립 개요. 지역사회복지계획의 수립에 있는 개요를 보면은 법률 규정으로 이것이 수립이 의무화되는 것은 2003년도 사회복지사업법의 개정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보면 지역사회복지계획의 수립에서 이제는 복지계획이라고 큰 제목은 달았지만은 아직은 사회복지사업법이 있기 때문에 지역사회복지계획이라고 쓰고는 있지만 2015년에 만들어진 사회보장급여의 이용 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이제는 표현을 지역사회보장계획이라고 이렇게 수립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두 번째 수립. 개요죠. 지역사회복지계획 또는 이건 지역사회보장계획이라고, 지역사회보장계획이라고 앞으로 이렇게 불릴 겁니다. 지역사회복지계획은 사회복지사업법에서 지역사회복지계획 수립에 대한 조항은 모두 삭제되었죠. 모두 삭제되었고 이제는 사회보장급여의 이용 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자, 줄여서 그냥 사회보장급여법이라고 합니다만 그거에 의해서 지역사회보장계획이라고 할 겁니다. 여기는 2003년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으로 2003년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으로 모든 지단의 의무로 규정되었습니다. 때문에 모든 시도나 모든 시군구는 반드시 그 당시 지역사회 복지계획이죠. 지역사회 복지계획을 수립하도록 이렇게 규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2005년에
시군구 단위의 2005년에 시군구 단위의 지역사회 복지협의체, 지역사회 복지협의체가 설치가 되지요. 를 구성하게 됩니다. 지금은 이제 지역사회 보장협의체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것은 시군구 단위죠. 시군구의 시무기구로, 시군구의 시무기구로 지역사회 보장협의체를 이렇게 구성을 합니다. 그리고 2007년부터 1차 지역사회 보장계획이 수립 시행되었습니다. 지역사회 보장계획이 수립 시행되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4년 단위 지역사회 4년 단위로 모든 지방자치단의 의무로 4년 여기에 쓰겠습니다. 4년 단위로 하고 있기 때문에 7년, 8년, 9년, 10년, 11년, 12년, 13년, 14년, 그리고 현재는 뭐 여기 어디서 현재 제3차 계획이 진행 중인 거죠. 제3차 지역사회 복지계획 또는 지역사회 보장계획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자, 여기 지역사회 복지계획의 수립의 절차, 이게 보면 여기는 이 4년마다 모든 지단은 이렇게 되어 있죠. 모든 지단은 반드시, 그래서 여기 나와 있으면 반드시 심의 절차를 준수해야 됩니다. 반드시 심의 절차. 그렇게 해서 시군구는 지역사회 또는 지역사회 보장협의체 또는 지역사회 복지협의체의 심의를 거쳐야 하고, 시도는 말하자면 시장 군수구청장은 지역사회 복지 시군구 지역사회 보장계획을 수립하여 반드시 지역사회 보장협의체의 심의를 거쳐야 됩니다. 그에 비해서 시도지사는 반드시 시도 사회보장위원회, 아직도 사회복지사업법에는 사회복지위원회라고 되어 있지만 이제는 바뀌어서 시도 사회보장위원회의 심의를 반드시 심의 절차를 거쳐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지역사회 복지계획을 수립할 적에는 반드시 지방의회 보고 절차를 준수해야 됩니다. 뭐 뒤에 이제 판서를 하겠습니다만 시장 군수구청장은 지역사회 시군구 지역사회 보장 계획을 수립하여 지역사회 보장협의체의 심의를 거쳐 시군구 의회에 보고하고 그리고 나서 시도지사에게 제출해야 됩니다. 그에 비해서 시도지사는 시도 지역사회 보장계획을 수립하고 시도 사회보장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도의회에 보고하고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제출해야 됩니다. 어떤 반드시 심의 절차를 또 반드시 지방의회 보고 절차를 거쳐야 됩니다. 자, 이것도 우리가 설명할 수 있습니다. 다음에 수립 절차를 보도록 하겠어요. 수립 절차. 수립 절차를 사회보장급여법에 근거해서 수립 절차. 사회보장급여법에 근거해서 수립 절차를, 자, 이것도 나와야 되고 나오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가져갑니다. 반드시 가져갑니다. 그래서 수립 절차를 보면 자, 먼저 시장 군수 구청장은
시장군수구청장은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청취한 후 시장군수구청장은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청취한 후 시, 군, 구 계획을 수립하고 시, 군, 구 계획을 수립하고 지역사회 보장협의체의 심의를 거친 후 시, 군, 구 의회에 보고하고 시군구 의회에 보고하고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게 바로 사회보장급여법의 절차입니다. 만약에 이 절차를 위배하게 되면 당연히 위법한 행위가 되겠고 징계 사유가 될 겁니다. 그러고 나면 시도지사는 시, 군, 구 계획을 통합 조정. 이 말은 나왔지만 어떤 통합 조정해서 시도 계획을 수립하고 시도 사회보장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도의회에 보고하고 그리고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제출하는 절차로 되어 있습니다. 결국에 우리가 보면 시장군수구청장이 하는 시군구 지역사회 보장계획이나 시도지사가 이끌어가는 시도 지역사회 보장계획의 절차를 보면 먼저 지역사회 복지계획 수립이 먼저입니다. 수립이 되면 그 다음에 시군구 지역사회 보장협의체나 시도 사회보장위원회 심의를 거치고 그리고 지방의회 보고 절차를 거쳐서 시군구의회든 시도의회든 그리고 나서 상급관청에 제출하는 그리고 나서 시장군수구청장은 시도지사에게 시도지사는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제출하는 이런 순서로 되어 있습니다. 수립, 심의, 보고, 제출 이 순서로 되어 있다는 거죠. 종래의 개정법과는 약간 순서가 바꿔졌기 때문에 해서 이게 따로따로 일일이 정확하게 정리를 해봤습니다. 자, 이 내용을 우리가 교재에 있는 법 조문을 가지고 다시 한번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은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예를 들어 시장군수구청장은 사회보장계획에 관한 지역사회보장계획을 4년마다 수립한다. 4년마다 수립하고 매년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해야 된다. 이 경우 지역사회보장계획은 사회보장에 관한 기본계획과 사회보장에 관한 기본계획, 보건복지부 장관이 5년마다 수립하는 사회보장에 관한 기본계획과 연계되도록 해야 된다. 자, 좋습니다. 시장군수구청장은 첫째로 그때 지역주민 등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은 후 첫 번째 이해관계인의 의견 청취, 두 번째 수립하고 시군구 지역사회보장계획을 수립하고 그다음에 세 번째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심의, 그다음에 네 번째 시군구 의회 보고, 다섯 번째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시도지사는 시군구 지역사회보장계획을 포함한 뭐냐면 통합조정에서 이게 포함한 시도 지역사회보장계획을 수립하고 둘째 줄 나와 있죠. 그다음에 세 번째 시도 사회보장위원회의 심의, 그다음에 시도의회 보고,
그리고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그리고 보건복지부 장관, 그러고 나면 이렇게 제출받은 보건복지부 장관은 사회보장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그래서 시도지사로부터 지방자치단체의 지역사회 보장계획을 제출받으면 이 제출받은 보건복지부 장관은 그것을 사회보장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출에 보고하여야 한다. 자, 그 내용을 보시면 됩니다. 밑에는 좋고 페이지 넘어가 보시죠. 페이지 넘어가 보시면 7번, 8번은 우리가 손으로 적었습니다만은 2003년 사회복지사업법으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지금은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과 지역사회복지계획 수립이 지방자치단체의 의무로 규정이 됩니다. 그렇게 해서 지역사회복지계획의 수립이 지방자치단체의 의무로 규정됐는데 4년마다 하도록 시행규칙에 규정됐던 것을 이번에 사회보장급여법에서는 본법으로 끌어올려서 규정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1기 시군구 지역사회복지계획은 2007년부터 10년까지 시행되었고 보나마나 현재는 제3차, 제3기 시군구 지역사회복지계획 등 제3기 지역사회보장계획이 수립되어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자, 그것을 우리가 일일이 하나하나 적어본 겁니다. 다음에 종래는 지역사회복지계획의 내용이 이렇게 나왔었는데 이제는 바뀌어서 거기 시군 지역사회보장계획의 내용 또는 시도 지역사회보장계획의 내용들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걸 일일이 여러분들에게 암기하라고 하지는 못하겠습니다만 거기 보면 한번 읽어보고 지역사회보장 수요의 측정, 또 지역사회보장 지표의 설정, 또 지역사회보장 추진별, 거기 나와 있지요. 지역사회보장의 분야별 추진 전략, 중점 추진 사업 및 연계 협력 방안. 좋습니다. 추진 전략이 추진 사업 나와도 연계 협력 방안, 그다음에 지역사회보장 전달 체계의 조직, 그다음에 사각지대, 사회보장급여의 사각지대 발굴, 또 재원의 조달, 그리고 통계 수집 및 관리, 기타. 내용은 길게 되어 있지만 지역사회보장계획에 대한 지역사회보장계획 그 내용, 지역사회보장계획의 내용을 목차 4번으로 적어보도록 하겠어요. 3번은 지역사회보장계획의 수립 절차를 봤으니까 보장계획의 내용, 지역사회보장계획의 내용을 보면 첫 번째 지역사회보장에 관한 거기 보면 뭐가 나와 있습니까? 수요 측정이 나오죠. 수요에 관한 지역사회보장에 관한 또 지역사회보장 수요에 관한 내용이 나와 있고 두 번째 보면은 거기에 보면은 보장지표 설정이 나와 있어요. 지역사회보장 그냥 지표라고 하죠. 좀 쓸까요? 지역사회 보장 수요에 관한 내용이 나와 있고 지역사회 보장 지표에 관한 내용이 나와 있고 또 지역사회 보장 다 써보세요. 지역사회 보장 연계협력 방안, 연계협력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고 또 지역사회 보장 거기 다섯 번째가 바로 전달체계, 지역사회보장 전달체계가 나와 있습니다. 전달체계의 추진이나 구축이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지역사회보장 재원조달에 대해서 나와 있고 또 지역사회보장 통계관리가 통계에 대해서 지역사회보장 통계 수집 및 관리 통계에 대해서도 나와 있습니다. 특히 여기 잘 보셔야 되겠죠. 지역사회보장 통계에 대해서 그다음 기타 7번에 그리고 지역사회보장의 사각지대 발굴 지역사회보장 사각지대 발굴이 더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기타 대통령령 그래 우리가 본 법으로 일일이 또박또박 읽기에는 암기도 되지 않고 거치는데 이렇게 지역사회 보장에 관한 수요에 관한 내용,
지역사회 보장 지표에 관한 내용, 지역사회 보장의 중점 사업이나 연계 협력에 관한 내용, 지역사회 보장 전달체에 관한 내용, 다음에 재원에 관한 내용, 그리고 통계에 관한 내용, 사각지대 발굴에 관한 내용을 시군구 지역사회 보장 계획의 내용으로 이렇게 담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는 뭐가 없어? 공급은 없습니다. 지역사회 보장 공급에 대한 것은 언급하지 않고 있어요. 지역사 거기 보시면 지역사회 보장 수요후 측정, 지역사회 보장 지표후 설정, 지역사회 보장의 연계협력 방안, 지역사회 보장 전달체계 조직, 지역사회 보장 사각지대 발굴, 지역사회 보장 재원 조달, 지역사회 보장 통계 수집. 그 밖에 대통령이 공급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어요. 종래에는 지역사회 복지계획에 보면은 공급에 관한 내용이 나와 있었는데 공급은 언급하지 않았어요. 그에 비해서 거기 보면 시도 지역사회 보장계획을 보면은 시도 거기는 우리가 할 때 그 규모가 우리가 직접적인 연결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그 정도 시도 지역사회 보장계획의 절차만 보시면 되겠고, 그에 비해서 시군구 지역사회 보장계획에 대해서는 수립 절차뿐만 아니라 이 지역사회 보장계획의 시군구 지역사회 보장계획의 내용까지도 가지고 가셔야 되겠습니다. 다음에 오른쪽 페이지에 보시면 지역사회 보장계획의 시행과 평가가 나와 있습니다. 당연히 지역사회 보장계획이 수립이 됐으면 시행이 돼야 되겠죠.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지역사회 보장계획을 수립하여야 합니다. 거기 보면 지역사회 보장계획을 시행할 때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회보장 관련 민간법인, 단체, 시설의 인력, 기술, 재정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다. 그래서 사회보장 관련 민간 단체나 시설에도 인력이나 기술이나 재원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지역사회 보장계획의 평가, 지역사회 보장계획 시행결과 평가가 나와 있습니다. 시행결과 평가. 보건복지부 장관은 시도 지역사회 보장계획의 시행결과를, 다음에 시도지사는 시군구 지역사회 보장계획의 시행결과를 평가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건절 중요 표시하시고, 지방자치단체의 지역사회 보장계획의 시행결과에 대한 평가는 하여야 한다가 아니라 재량행위 할 수 있다로 되어 있다. 거기다 여러분들이 중요 표시하셔야 됩니다. 시도지사나 시장군수구청장은 모두 지방 주민들의 선출에 의해서 뽑힌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급관청의 지위를 가지고 있다 해서 무조건 마음대로 평가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지방자치단체의 지역사회 보장계획의 시행결과 평가는 상급관청의 재량행위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평가할 수 있다 이렇게 하고, 다음에 만약에 평가를 했다면 시도지사는 그 평가 결과를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제출해야 되고, 보건복지부 장관은 그 결과를 사회보장위원회에 제출해야 됩니다. 그 때문에 우리가 관청으로 본다면 보건복지부 장관은 상급적 지위를 가지고 있는 것은 사회보장기본법에 있는 사회보장위원회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3번은 그렇게 보건복지부 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평가 결과를 지원에 반영할 수 있다. 좋죠? 그래서 요즘 성과주의가 자꾸 반영되기 때문에 성과에 의해서 지원 금액도 달라져야 할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게으른 지방자치단체보다는 부지런한 지방자치단체에 지원이 더 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자명한 사실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거기 어쨌든 중요한 것은 지역사회 보장계획의 시행 결과에 대한 평가는 상급관청이라고 할 수 있는 보건복지부 장관이나 시도지사가 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고, 또 그런가 하면 시도지사는 시행 결과에 대한 평가는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제출해야 되고, 보건복지부 장관은 거기 평가의 결과를 종합 검토해서 사회보장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마침 법도 바뀌었고 해서 절차, 우리가 정책 분석을 보면은 과정 분석, 산출 분석 또는 산물 분석이라고 그러죠. 또 그런가 하면 성과 분석 이렇게 나누는데, 그중에 과정 분석이라고 하는 것은 절차에 대한 분석입니다. 법으로 정해진 절차를 제대로 준수했느냐, 또 법으로 정해진 규정을 제대로 지켜서 정책을 수립하거나 시행을 했느냐라고 하는 절차에 대한 분석이 되겠습니다. 규정 수능에 대한 분석이 되겠죠. 그게 바로 과정 분석, 프로세스 아나리시스가 되겠어요.
그에 비해서 산출 분석 또는 산물 분석이라고 하는 것은 정책의 내용에 대한 분석. 그리고 성과 분석이라는 것은 바로 이 평가가 나와 있죠. 그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것을 정리할 적에 제대로 절차, 아까 3번에 지었습니다만 3번에 정해진 절차대로 지역사회 보장교육이 수립되었느냐, 그건 과정 분석이죠. 그리고 지역사회 보장교육은 어떠한 내용을 담고 있느냐, 시군구 지역사회 보장교육에는, 그리고 시도 지역사회 보장교육에는 어떠한 내용을 담고 있느냐, 이게 바로 여기에 있는 내용은 바로 이게 산물 분석이 되겠죠. 산물 분석. 특히 공급에 대한 것은 없다. 더 그런가 하면 지역사회 보장교육은 상급관청 지위가 있는 시도 지역사회 보장교육의 시행결과는 보건복지부 장관이, 시군구 지역사회 보장교육의 시행결과는 시도지사가 평가할 수 있다. 할 수 있다가 중요합니다. 할 수 있다. 그리고 그 평가 결과에 대해서는 시도지사는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이 평가 결과를 제출하여야 하고, 그리고 보건복지부 장관은 그를 종합검토해서 사회보장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이때 이 평가나 평가 결과, 평가의 과정을 우리는 성과 분석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성과 분석을 하다 어디다 반영한다? 거기 3번 필요한 경우에 평가 결과를, 바로 평가 결과가 성과 분석의 자료가 되겠어. 성과 분석의 자료를 지원에 반영할 수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사회 복지교육을 이번에 한 테마로 해서 시간은 짧았지만은 이렇게 마감진 걸로 하겠습니다. 이 시간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다양한 지역사회 복지 추진 체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